원안 종점 인근에 민주당 출신의 전 양평 군수가 땅을 소유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동균 전 양평 군수, 군수와 친척들, 양평 옥천리, 아신리 14개 필지, 만여 제곱미터, 약 3,000평 상당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상속받은 딸, 종점 예정지에서 큰 산 넘어야 종점과 관련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원안대로라면 종점 인근에 이 민주당 출신의 전 군수 일가 땅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안대로 간다면 종점 땅, 원안 종점 인근 땅은 민주당 출신 군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게 되고, 변경한 대로 가면 변경한 종점 주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게 됩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이거 뭐 대한민국이 모두 중간을 가야 되나요? 이렇게 샥. 거기 가도 누구 땅이 나오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이 다 국가 소유가 아닌 한 누구 땅이든 안 나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나온 친모 논쟁이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런 논쟁 속에서 누가 손해를 보느냐, 그리고 그거를 포기하느냐에 달린 거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번 봐요. 누가 손해봐요? 결국엔 양평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고, 그래서 어제 가서 데모를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양서면에 있는 양평 JCT를 만들면 거기는 양평 군수 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정안이 되는 대안으로 되는 그 강 하면에 있는 양평 JCT를 만들면 김건희 여사 뭐 처가 땅, 친정 땅이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이 JCT는 다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붙여져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붙으나 사실 마찬가지고, 거기는 진출로가 없기 때문에 땅값, 지가 상승하고 별 문제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만들면 누구 땅이 있느냐라고 논쟁하는 거는 저는 다 부질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더라도 그 원안 종점에 민주당 출신 전 군수 일가 땅이 있다 하더라도 JCT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군수 거예요. 일가 땅값 상승과는 관련이 없다. 그렇죠. 군수 땅이 거기 3,000평 뭐 1만 제곱미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출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늘 위가 됐든 땅 위로 됐든 고속도로가 그냥 그저 지나가서 먼지 많이 나고 소음 많이 나는 그런 교차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 땅이 있어서 뭘 특혜를 줬다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질없는 논쟁이고, 과연 합리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예. 지금 양평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건 뭐예요? 강화 IC예요. 그러니까 양평원에서 내릴 수 있는 IC 만들어 달라. 그럼 강화 IC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으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붙일 수 있는 접변을 찾으면 되지. 그거를 지금 우리 정익진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던 게 위로 올라가고 붙여야 되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남한강 수계를 계속 지나가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다리를 2개나 놔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국토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직선호도로 붙이고 다리 하나만 만드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양평 국민들이,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보면 되지. 그거를 정치권에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이게 또 공교롭게 원안 종점 일가에 민주당 출신 군수 땅이 나와서 이 민주당 주장 논리대로라면, 원안대로 간다면 그 군수님이 특혜를 받게 되는 셈이 되는데, 같은 논리인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게 논란을 이제 팩트 체크를 쭉 해가다 보면 전 군수,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양평 군수,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땅도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물타기를 하는데. 물타기다 이거. 네, 뭐 완전히 물타기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김부겸 전 총리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하고 대지하고 해가지고 60평 됩니다. 60평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현 양평 군수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부겸 전 총리 땅도 있다 했더니 그거는 산 하나를 넘어가야 된다. 그거는 좀 억척인 것 같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물타기고, 그다음에 전 양평 군수 같은 경우는 이분도 산 하나를 넘어가야 됩니다. 산속에 있는 땅이고, 그리고 거기는 친아버지의 고향인, 그러니까 이제 양평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물타기고,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양평 군민들이 15년 전부터 두물머리 6번 국도인데 여기가 엄청나게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년 전부터 수건 사업이고, 실제 7년 전부터
이 사업이 고속도로를 내는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1조 8천억짜리 고속도로를 내는 국책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예. 그것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통과를 해가지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지까지 공개가 돼가지고 쭉 진행이 되고 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종점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근데 변경된 종점 그 지역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말하자면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가의 땅이 엄청 축구장 5개 면적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과 상의 없이 또 국토부 내의 어떤 시스템 이거와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그냥 국책 사업을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그냥 백지화 시켜버린 겁니다. 네. 저는 장관이 이렇게 마음대로 장관 생각으로 국책 사업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 이것은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장관 한마디로 15년 길게는 짧게는 7년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행정 절차가 다 진행이 돼가지고 다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을 그동안 그러면은 국민 세금 투입된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원희룡 장관이 개인적으로 그거 전부 다 보상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느 한순간 국책 사업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해명하고 설명하면 되죠. 야당이 왜 존재합니까? 예. 거기 종점이 변경이 되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고 그럼 이게 특혜가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설명하고 추진을 하면 될 걸 가지고 말하자면 15년 이상 진행되어 온 국책 사업을 한순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국가 경영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의사결정을 원희룡 장관이 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설명하고 조정하고 이견이 있으면 예.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물타기다, 완전한 물타기다라는 또 야당 전재수 의원님의 주장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정치권의 논쟁을 자세히 보면 이게 뭐 설명해도 납득을 안 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설명해도 해법은 안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 논쟁만 같은 경우도 뭐 환경 파괴 얘기도 있고 강을 2번 걸러는 문제 그리고 이제 민주당 출신 군수들이 결정적으로 이 강화 IC 설치를 주장했다라는 것은 차후에 드러난 진실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설명이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좀 초기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보다 많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JCT 저도 잘 몰랐는데 JTC가 건설되면 정말 그 JCT 주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혜를 보냐? 일단 이거부터 해결이 되면 이게 특혜 논란인지 아닌지가 좀 구분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정말로 전직 민주당 출신 군수님이 특혜를 보게 되는 건지 김건희 여사가 특혜를 보게 되는 건지가 가장 그게 본질 아니에요? JCT가 땅값을 올립니까? JCT 자체는 땅값을 올리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서 빠져 있는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남 양평 ICT가 바로 JCT 바로 2km 안에 있습니다. 강화 IC가 중요하지 않고 또 그 원본적으로 보면 저는 이 논의가 그야말로 배가 산으로 가는 논의라고 봐요. 배가 산으로 간다. 왜냐하면 두물머리 위쪽에 교통량이 많으니까 고속도로를 놓은 것인데 네. JCT 논의 그 끝부작에 땅이 누구 있느냐의 논의 때문에 엉뚱하게 가는 거고 땅 주인. 또 예타 고속도로가 난다니까 이거는 양평 시민들이 소외됐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강화 IC의 필요성이 얘기한 거예요. 그걸 조합해 내거나 여기서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는 사실은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나눕니다. 경기도지사하고 협의를 하거나 양평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뭐 이런 논의가 팽팽하게 맞을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하든지 어떤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적 노름에 그냥 그럼 알아서 해라 이렇게 여야 장관이 모두. 손을 예. 그러면 애초에 문제 제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재산 증식을 위해 원희룡 장관이 알고도 JCT 종점 변경을 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몰랐다는 부분에 대한 논쟁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김건희 여사 땅에 대한 형질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걸 국감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장관한테. 그 JCT 논의하고 별개로 그 질의가 그대로 말하자면
상임위 속기록에 그대로 예.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질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거기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장관이 100% 몰랐나 하는 것은 뭐 이재명 대표가 과연 뭐 저 사람 알았나 모르는 것처럼 진실 게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역추적을 해보면 예. 원래 저 예타나 아이디어가 뭐 때문에 생겼는지 그렇다면 지역 주민이 소외되고 말하자면 땅은 그냥 고속도로를 나는데 양평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강화 IC를 포함한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JTC를 어디로 할 거냐는 투표로 붙여도 돼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예. 문제다. 그리고 경기도도 만약 장관이 부담스러우면 예. 경기도는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하죠. 자, 한쪽을 치우치지 않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정치권의 정쟁으로 들어온 이상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용주 의원님은 서울시 정부시장을 하셨잖아요. JCT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땅값을 올리는 호재는 아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정치권의 지금 이 논쟁이 많이 퇴색되는데 문득 여야는 왜 싸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